파일이라는 거는 그림 파일, 그리고 뭐 문서 파일, 요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소리 파일,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배웠었고요. 파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폴더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바탕화면에다가 본인 이름의 폴더 만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여기 아마 바로 보일 건데, 그죠? 본인 이름의 폴더를 따닥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그 폴더의 내용을 이렇게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제가 설명하는 페이지는 7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책에도 이렇게 적혀 있지만 그래도 좀 더 편하게 보시기 나으시라고 유인물로 만든 거니까 책에 있는 내용과 실제 비슷해요. 자, 파일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할 때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는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하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파일을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선택하는 걸 좀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연속된 파일들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있는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 제가 이 애국가를 클릭하면은 이 애국가가 파랗게 선택됐죠. 이 상태로 여기 있는 끝 번째 사진을, 끝 번째 파일을 Shift를 누르고 있으면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서부터 끝 번째까지 연속된 파일들이 선택이 되게 돼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선택을 해제하실 때는 빈 공간 한번 클릭해 주세요. 클릭. 자, 그래서 우리가 연속된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자, 여기 제가 지금 좀 전에 만든 거라서 똑같이 이렇게 제 그림하고 같이 돼 있죠? 자, 이번엔 떨어져 있는 파일을 선택을 해볼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합니다. 클릭. 이번에는 저는 요 메모장 그 파일들만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있는 진달래꽃을 선택하고 싶을 때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파일들, 내가 원하는 파일만 쏙쏙 골라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선택을 풀 거니까 여기 빈 공간 한번 클릭. 그럼 이렇게 선택이 풀렸죠. 자, 이번에는 이거를 우리가 몽땅 선택을 해볼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모두 선택하실 때는 단축키 컨트롤 A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눌렀더니 아까 쉬프트 누른 것처럼 모든 그 파일들이 선택된 게 보이죠? 쉬프트는 사실은 모든 파일을 선택한다기보다 시작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데까지 선택하는 역할이라면 컨트롤 A는 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다 선택할 때 누르는 단축키예요. 딴 데 눌렀다가 컨트롤 A 이렇게 해보시면 전체 선택될 거니까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번엔 네 번째 방법인데요. 블록으로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블록으로 잡을 때는 빈 공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이만큼 영역을 잡겠다. 그러면은 빈 공간에서 마우스로 끌어주시면 이렇게 파란색 박스가 생기고요. 그 박스에 포함된 애들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끌어도 되고 이만큼 끌어도 되고, 그쵸? 내가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빈 공간에서부터 끌어서 선택하는 것도 돼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핸드폰 화면을 캡처하시는 걸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중요한 정보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누군가랑 대화를 나눈 내역이라든지 그런 게 일단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 핸드폰에 그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캡처할 화면이 잘 보이게 두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메시지가 받은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건 뭐 그냥 경찰청에서 막 날라오는 메시지긴 한데 실제 이제 누군가랑 질문이나 답변을 주고받은 그런 창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화면을 캡처를 하실 때
제 핸드폰은 이쪽에 전원이 있고 이쪽에 음량 줄이거나 늘리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핸드폰 기종마다 다른데 보통은 이쪽에 이제 음량 줄이는 거, 늘리는 거, 전원 버튼 이렇게 세 개가 다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제 핸드폰처럼 이렇게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 전원 버튼하고 음량 줄이는 버튼을 동시에 그냥 꾹 하고 누르면 캡처가 되는 거예요. 꾹이 아니라 꾹 누르시는 거예요. 자, 이 캡처된 사진은 갤러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캡처 그러면 나중에 활용하실 때 어떤 용도든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바로 오늘 제가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죠.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기, USB 케이블을 사용해서 옮기는 방법이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핸드폰 사진을 옮길 거기 때문에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으려고요. 한 장, 두 장 가져올 때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여러 장을 가져올 때는 폴더로 끌어다가 넣는 게 우리가 정리해서 보기도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번 복습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가 떴었죠? 그러면 새로 만들기 폴더를 누르시면은 폴더를 만들 수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요거 해볼게요. 자, 이건 잠깐 닫고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하면 새로 만들기의 폴더 찾으셨으면 클릭해 주시고요. 이름 뭐라고 줄까요? 핸드폰 사진? 뭐 여행? 뭐 사진첩? 뭐 맘대로 센스 있게 그냥 맘대로 지으세요. 그리고 요거 폴더를 잠깐 옆에다 일단 옮겨 놓을게요. 이제는 핸드폰을 좀 볼까요? 핸드폰의 사진들은요, 경로가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저장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저는 점점점이 있고요. 이것도 기종에 따라 아래쪽 하단에 있는, 그러니까 아래쪽이 아니라, 그죠? 아래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쨌든 모양은 이렇게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모양을 눌러서 상세 정보를 누르시면 이 지금 사진이 어디 저장이 되어 있는지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제 핸드폰을 화면상으로 좀 연결했어요. 제가 갤러리를 들어갈 거고요. 아이고, 아까 캡처했던 화면 그대로 있네. 자, 이 갤러리에서 사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진을 예를 들어서 선택을 했으면 이 사진의 왼쪽 상단에 점점점 보이죠? 여러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 상단이다. 오른쪽 상단이나 하단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점점을 클릭해서 보시면 상세 정보라는 게 떠요. 그럼 여기를 다시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이 사진이 2023년 2월 8일 18시 44분에 찍은 사진으로 내장 메모리 DCIM 카메라 폴더에 저장이 돼 있고, 지금 보면은 이 파일명도 2023-0218이라는 게 그 찍은 날짜,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게 초예요. 10분 초, 18시 44분 10분 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어쨌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직접 찍어서 한 거는요, 보통 DCIM의 카메라 폴더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진을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받은 그런 사진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요거는 점점점을 눌러서 상세 정보를 눌러보시면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내장 메모리의 픽처스 폴더 카카오톡으로 저장이 돼요. 이렇게 경로가 다르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보통은 내가 사진을 직접 찍은 거다 라고 한다면 DCIM의 카메라에 저장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카카오톡으로 받은 걸 저장한 거다 라고 하면 보통은 픽처스 폴더 카카오톡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요 상세 정보 보는 걸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제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자, 경로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USB 연결을 해서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
자, USB 연결 케이블 모두 가져오셨죠? 한쪽은 핸드폰 단자에 맞을 거고 한쪽은 컴퓨터에 꽂을 수 있도록 생겼을 거예요. 이 길이는 매번 다른데요. 저는 좀 짧은 걸로 지금은 했네요. 자, 이쪽이 지금 보면은 내 핸드폰에 꽂는 단자. 그냥 꽂으시면 돼요. 충전기 꽂듯이. 그리고 이쪽은 이제 컴퓨터에 꽂는 단자. 그럼 컴퓨터에 그 USB 포트에 그냥 꽂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얘가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저는 갤럭시 노트 9이라 이렇게 떴는데 여러분들 기종으로 잠시 설치가 되면서 핸드폰 화면에는 아마 이렇게 뜰 겁니다. 휴대전화 데이터에 접근 허용에 허용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요거 허용은 한번 연결한 컴퓨터에서 허용을 누르면 다음에는 안 뜰 수 있어요. 그래도 당황하시지 마시고 연결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자, 이 밑에 이제 파일 탐색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폴더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있죠? 얘가 파일 탐색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고 여기서 내 PC에 보시면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장치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 C 드라이브 이런 거는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용량, 저장소라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그냥 USB 제가 꽂아놓은 게 뜬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은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은 아닐 건데 핸드폰 모양으로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 기종의 핸드폰 모양을 따닥 눌러주시면 이렇게 폰이라는 창이 떴을 겁니다. 자, 어찌됐건 자 이제 폰을 따닥 눌러볼게요. 여러분 내부 저장 장소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따닥. 그러면 이 안에 이제 폴더들이 나와요. 근데 다른 건 볼 건 없고요. 아까 경로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DCIM의 카메라 또는 픽처스 폴더의 카카오톡이었죠. 그래서 저는 DCIM을 따닥 누를게요. 아까 내장 메모리를 클릭하라고요? 네, 내장 메모리를 따닥 눌러놓으면 그 안에 있는 폴더들이 보여요. 그 중에 아까 갤러리에서 보셨던 경로 있죠. 저는 제가 핸드폰 사진을 찍었던 빵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DCIM의 카메라 폴더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DCIM을 따닥, 카메라 폴더를 따닥 이렇게 누르면 제가 찍었던 사진들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도 그럼 똑같이 하면 되나요? 좀 전에 아까 찍었던 사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선택해서 봤던 사진을 바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사진을 한 개만 찾아서 옮길 거라면 그냥 이 사진을 끌어다가 이렇게 옮겨도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진을 우리가 이 사진첩이라는 폴더에 옮기겠다라고 한다면 이 선택한 사진을 끌고 그냥 이렇게 옮기셔도 되기는 해요. 아, 이 바탕화면에다가요? 바탕 말고 사진첩이라고 아까 만들었던 폴더. 왜냐면 바탕에다가 널브러 놓으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끌어다가 여기 사진첩에다가 놓으면은 이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한 거요? 원래는 본인이 아까 골랐던 거 그거 선택해서 끌고 가셔라 이런 뜻이긴 했는데 뭐 일단은 연습이니까 아무거나 끌어도 상관은 없겠죠. 사진을 한 개씩 옮길 때 그냥 끌어다 놓으면 돼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린 것처럼 여행을 갔던가 그럴 때는 사진 한두 개를 찍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해외여행 가면은 한 수십 장, 수백 장을 찍어 오시죠. 하나씩 옮기려면 수백 장을 힘들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전에 배운 대로 연속된 사진들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죠? 따닥따닥따닥 하면 따닥따닥따닥?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클릭을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아니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보죠. 여기 이제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거에 이제 친구가 제주도에 이제 갔다가 사준 무슨 초콜릿이에요. 뭐 술이 들어있는 초콜릿이래나? 자, 어쨌든 이 초콜릿에 여기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처음을 찍어요. 그리고 끝은 Shift를 누르면서 찍어요. 네. 아까 배운 거. 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해 보세요. 좀 크게 보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누르시면서 휠을 굴려 주실래요?
위쪽으로 굴리면 크게, 아래쪽으로 굴리면 작게 조절되니까 보시기 편하게 맞춰놓고 보면 돼요. 컨트롤 휠은 화면을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할 때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파랗게 블록 지정된 아이콘들 보이시죠? 이 위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폴더 안에다가 놔주시면 돼요.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다 놔야죠. 바깥에다 놓으면 여기 쫙 펼쳐지는 불상사가 생겨요. 자, 끌어다가 이 사진첩 위에다 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사진첩으로 복사. 이때 놓으세요. 아무거나. 예, 그냥 이 파란색 영역들 안에서 끌고 가시면 돼요. 하나만. 지금 옮긴 사진들은 요 사진첩이라는 폴더로 옮긴 거기 때문에 이 폴더를 따닥 눌러보시면 여기 이렇게 복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요, 우리가 핸드폰을 꽂아놨기 때문에 보일 뿐이에요. 핸드폰을 빼면 사라져요. 네, 왜냐면 옮겨진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 카메라라는 아까 띄워져 있던 폴더는 핸드폰이 꽂혀 있어서 보였을 거거든요. 이건 사진첩 아까 복사한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복사했으니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거고, 아까 그 핸드폰에 있었던 그 사진들은 지금 닫아진 걸 볼 수 있죠? 이거 빼요? 네, 한번 빼보세요. 여기가 닫아진 거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사이나. 여기는 아까 옮기는 예. 신기해. 빼보면 얘가 사라질 거고 얘는 옮긴 거니까 남아있겠죠?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죠? 네, 아시죠? 맞아요. 응. 그러면 남들이 보면 좀 곤란하잖아요. 네. 그리고 집에서도 또 똑같이 이렇게 옮겨서 둘 수도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이런 USB에다가 담아놓는 게 좀 더 내가 이제 내 사진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USB를 한번 꽂아 볼까요? 물론 USB를 혹시 준비 안 해오신 분은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이건 연습이니까. 그거 꽂았던 데다 꽂으시면 돼요. 자, 아까 USB 케이블 꽂았던 데다가 이 USB를 한번 준비해 오신 걸 꽂아 볼게요. 네, 빼서. 그래서 이거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이 사진첩 폴더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려면 끌어다 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복사가 되고 얘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아예 얘를 옮겨버리고 싶다. 이때는 Shift를 누르면서 끌어다가 놓으면 돼요. 그거는 이동이에요. 복사하실래요? 이동하실래요? 저는 여기 USB에다가 저장하고 싶어요. 아까 USB를 꽂으면 원래는 자 이렇게 꽂으면 원래는 얘가 창이 이렇게 떠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 닫아버렸거나 이럴 때는 파일 탐색기를 아까처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내 PC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USB 드라이브가 보일 거예요. 얘를 열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첩에 걸 그냥 끌고 넣으면은 복사라면 얘를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어다 넣으면은 이동이에요. 그러면 이동이 돼서 이쪽에선 사라지고 이쪽에 생긴 거 보이세요? 자, 아까 한 거 다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를 때는 바로가기 메뉴가 나온다고 했죠? 여기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의 폴더. 그러면 이렇게 새 폴더가 만들어지는 거였고 폴더의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사진첩 1이라든지 뭐 2라든지 이렇게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어디 뭐 여행을 갔던 거면 여행이라고 이름을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폴더 이름 설정하신 후에 엔터까지 칠게요. 자, 그럼 만들었던 폴더는 일단 옆에 좀 옮겨 놓고 이제 핸드폰을 좀 볼까요?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옮겨올 거기 때문에 핸드폰을 한번 볼게요. 요 화면은 제 핸드폰의 화면을 보이게 띄워 놓은 거예요. 자, 일단 갤러리로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사진 찍은 거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에서, 그러니까는 카카오톡에서 받아온 사진 등이 있을 텐데요. 내가 옮기고자 하는 사진을 클릭해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을 만약에 보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진의 오른쪽 상단이나 오른쪽 하단 부분쯤에 아마 점점점이라는 버튼이 있죠. 여기를 눌러서 상세 정보를 눌러보시면 얘가 언제 찍었고 어느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가 보입니다. 일단 제가 이 찍은 사진은요, 2023년 2월 5일 날 찍은 사진이었네요. 내장 메모리 DCIM 카메라 폴더에 저장이 돼 있다 라고 보이죠. 이렇게 저장돼 있는 경로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PC랑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USB 케이블을 활용할 거고요. USB 케이블에서 핸드폰 꽂는 잭 있는 부분을 꽂아주시고, 그 다음 반대편에 USB 꽂는 부분을 USB 단자에 꽂아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핸드폰이 인식이 되죠? 자, 핸드폰이 인식이 되면 아래 부분에 보시면 파일 탐색기가 있습니다. 여길 눌러서 내 PC를 눌러보시면 내 PC에 꽂아져 있는 장치 드라이브들이 보여요. USB가 아니라 이거죠. 네, USB 케이블. 네, 맞아요. 그걸 USB 포트에, 그거 말고 포트에 꽂아서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 PC에 보시면은 이렇게 내 그 핸드폰 기종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갤럭시 노트 9이라고 돼 있는 저는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종으로 돼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을 따닥 눌러보시면 저는 폰이라고 뜨고 아까 여러분들은 내장 메모리라고 뜨더라고요. 그죠? 여기를 따닥. 그럼 이 핸드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폴더들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내가 찍은 사진을 저는 찾을 거였기 때문에 DCIM의 카메라라는 폴더로 가는 거예요. 좀 전에 경로를 확인했었던 그 경로를 여는 겁니다. DCIM의 카메라. 그러면 이 카메라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이 쫙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요, 이번에는 여기에 요 귤 사진서부터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귤을 클릭하고 또 다음 내가 선택할 사진들을, 저는 몇 개 이제 떨어져 있는 사진들 고를 거면 이렇게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을 하겠죠. 아니면 연속된 사진이면 첫 번째서부터 쉬프트 누르면서 끝 번째 사진을 찍을 테고요. 그쵸?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면 여기 파란색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아무 것에서나 누르시면서 끌어서
내가 옮기고자 하는 폴더로 놔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복사가 돼서 들어온 거 확인되죠? 자, 요거는 지금 제가 복사한 폴더고 여기는 이제 카메라, 즉 핸드폰을 연결해서 떠 있는 창이에요. 제가 제 핸드폰을 이제 빼볼게요. 자, 연결을 해제하니까 이쪽에 있던 카메라 폴더가 사라졌고요. 아까 요거는 제가 핸드폰에서 컴퓨터로 복사해 놓은 거라서 남아있는 게 보이죠? 요렇게까지 한번 해보세요. 혹시 뭐 여기 아니에도 요건 제 핸드폰 사진이고 여러분 사진 중에 만약에 있다면 이 사진이 이쁘다라고 가정하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하면 바탕화면 배경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족하고 찍었던 어떤 사진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배경으로 깔아서 좀 뭐랄까 이제 핸드폰에 저번에 배경 바꾸는 거 알려드렸듯이 컴퓨터의 배경도 내가 원하는 배경으로도 바꿀 수가 있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렀을 때 우리 개인 설정에서 저번에 이거 배경 바꿔보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 있다면 그런 사진으로 배경을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핸드폰 자체에서 바로가 아니라 이렇게 컴퓨터로 옮겨와서 또는 USB에서 눌러서 바꾸는 부분이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지도를 해드렸고요. 요거는 근데 우리가 꽤 일상에서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아마 설명 한번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왜 뉴딜 일자리 해가지고 어르신들 구청에서 뽑는 거 아시죠? 예. 그 단기 어떻게 보면 계약인 거잖아요. 그것도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그 시험 목록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라. 이게 이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이제 시험 같은 것도 전혀 걱정 없이 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 뭐 시험이 문제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손자 손녀 사진 같은 거 정리도 내가 해놨다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꽂아서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실 때도 괜찮겠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거 많이 찍는다 했잖아요. 용량이 참 그래요. 그럼 이제 용량 비우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게요? 핸드폰에 있는 것들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USB나 외장하드에 옮겨놓고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외장하드나 USB 꽂아서 보면 되니까. 그렇게 쓰는 도구라서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 들어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인터넷 부분을 좀 들어갈게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정보도 검색해보고 저번에도 우리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미지도 저장을 해보는데 그걸 저장한 거를 마찬가지로 USB에다가 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시니까 혹시 연습해볼 부분은 그런 것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영상도 간단히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면서 주요로 볼 수 있는 페이지들은 우리가 즐겨찾기도 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